녹정기, 김용원저 제8장. 살인과 보검. 해로공이 말했다. 내가 너무 형편없으면 황상께서는 너와 싸울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옛말에 강한 장수 밑에 약한 병졸이 없다고 했어요. 어르신은 명사이고 강장이니만큼 제자 역시 형편없지는 않겠죠. 어르신께서는 마음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해로공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큰 소리치지 말아라. 탁자 위에 밥과 찬이 다 식었다. 빨리 가서 먹고 마시도록 해라.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어르신께서 국을 드시도록 시중을 들게요. 해로공은 말했다. 나는 국을 마시지 않는다. 국을 마시게 되면 기침을 하게 돼. 위소보는 말했다. 알겠어요. 그는 식사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마 어르신께서는 국을 아무리 마셔도 기침은 안 하지. 이후 몇 개월 동안 황상과 위소보는 제각기 초식을 배워서 매일 시합을 했다. 두 사람은 진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각기 전력을 다해 승부를 가리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되니 시합은 점점 재미가 없어졌다. 해로공은 물론이지만 황상의 사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치는 모양이었다. 강인은 위소보가 감히 자기의 엉덩이를 심하게 발길질로 차지 않자 그의 머리를 힘주어 내려치지 않았다. 위소보는 황제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 위해서만 대충대충 무공을 익혔을 뿐이었다. 뒤에 초식을 배우게 되면 앞의 초식을 잊어버리곤 했다. 강희의 사부 역시 아무렇게나 가르치는지 강희제의 진전은 매우 느렸으며 무공을 겨루는 흥취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나중에 가서 강희는 며칠 만에야 위소보와 한번 대련을 갖게 되었다. 강희는 위소보와 무공을 겨루는 일외에도 종종 그를 데리고 서재로 가서 책을 읽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도록 했다. 황궁의 시위와 내시들은 모두 어린 태감인 소개자가 지금은 황제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를 보고도 감히 소개자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개공공으로 부르며 매우 공손하고 다정하게 굴었다. 위소보는 해로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42장경을 훔쳐내어 해로공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시종 보이지 않았다. 이날 강희는 위소보와 무공을 겨룬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직이 말했다. 소개자, 우리는 내일 큰일을 치러야 한다. 좀 더 일찍 서재로 와서 나를 기다려다오. 예. 그는 황제가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의젓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서재로 가서 시중을 들게 되었다. 강희는 그를 보자 나직이 말했다. 내게 한 가지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만한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 시키는 일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잘못했다가는 너나 나나 모두 목숨을 잃게 돼. 위소보는 놀라 물었다. 기껏해야 저의 목숨이 달아날 우려가 있겠죠. 그대는 황제인데 누가 감히 해치겠어요? 더군다나 황상께서 저를 돌보신다면 저의 목숨을 잃을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는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 못 본 채 말라고 미리 못을 박았다. 강희는 말했다. 오베란 녀석은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마음에 흉심이 있어. 오늘 우리가 그를 잡아야 하는데 내게 그만한 용기가 있겠니? 위소보는 궁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나 무공을 연마하고 강희 황제를 상대하느라고 재미있게 놀 여유가 없었다. 이 몇 달 동안 해로공은 그에게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몰래 한두 번 노름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강희와 무공을 겨루는 것도 갈수록 재미가 없어졌다. 그러던 참에 오배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뻐서 재빨리 말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나는 벌써부터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오배를 상대로 싸워보고 싶었어요. 그가 만주 제1의 용사라 하더라도 그대와 나의 무공이 어느 정도 연성되었으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강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황제이기 때문에 친히 손을 쓸 수가 없어. 오베라는 녀석은 모든 병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궁중의 시위도 모두 그의 신복들로서 내가 그를 잡으려는 것을 알게 된다면 10중 8구 반란을 일으키고 말 거야. 시위들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목숨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태왕태후와 황태후마저도 화를 당하게 돼. 이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단 말이야. 위소보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궁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가 방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단칼에 찔러 죽이죠. 그를 찔러 죽이지 못한다 해도 그는 황제의 뜻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 아니겠어요? 강인은 말했다. 그자의 무공이 매우 뛰어나고 또 너는 나이가 어려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어. 더군다나 국문 밖에서는 그가 많은 위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좀처럼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야. 설사 그를 찔러 죽였다 하더라도 너는 그의 위사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 거야. 나에게 달리 방법이 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요? 나중에 그가 이곳으로 와서 어떤 일을 알릴 거야. 그때 나는 먼저 소태감들을 이곳에 와서 기다리도록 하겠어. 너는 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즉시 그를 움켜잡으란 말이야. 그러면 10여 명의 소태감들도 동시에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고 발을 당겨 그가 무공을 펼치지 못하도록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실패하면 부득이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지.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 계책은 정말 묘하군. 그런데 황상께서는 칼이 있나요? 이 일을 그르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를 잡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한 칼에 베고 말겠어요. 강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탁자 서랍을 열고 두 자루의 황금으로 만든 비수를 꺼내 한 자루를 위소보에게 주고 한 자루는 자신의 신발 속에 넣었다. 이때 청나라의 궁중에서는 요즘의 장화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를 장화 옆으로 숨길 수가 있었다. 위소보 역시 비수를 신발 속에 감추자 흥분이 되어 전신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기도 모르게 큰 숨을 내쉬게 되었다. 좋아요. 그를 해치웁시다. 강인은 말했다. 너는 가서 12명의 소태감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예. 위소보는 급히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불렀다. 이들 소태감을 이끌고 방에서 씨름을 익힌 지 이미 수개월이 됐다. 무공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손발을 잡고 늘어지는 재간은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다. 강인은 12명의 소태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몇 달을 두고 연말을 했는데 얼마나 진보했는지 모르겠구나. 나중에 대신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우리 조정에서 뛰어난 고수라 할 수 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너희들의 재간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너희들은 내가 찻잔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즉시 달려들어 상대방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고 12사람이 함께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만약 그를 잡아서 땅바닥에 쓰러뜨려 꼼짝 못하게 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는 탁자 서랍에서 12개의 원보를 꺼내며 말했다. 그를 이긴다면 한 사람에게 원보 하나씩 주게 되고 만약 지게 된다면 너희들 12사람은 모조리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게으르고 쓸모없는 녀석들을 남겨서 무엇하겠느냐? 12명의 소태감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신들은 황상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에게 모든 힘을 바치라고는 하지 않아. 다만 나는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열심히 배웠고 누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위소보는 속으로 탐복했다. 그는 소태감들의 앞에서 전혀 내색을 안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꼬마들은 성질을 누르지 못해 그의 면전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소태감들이 몸을 일으킨 후 강인은 탁자 위에서 한 권의 책을 들어 펼쳐보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그가 나직이 식귀를 읊조리고 손 한 번 떨지 않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큰일을 앞에 두고 이처럼 침착하니 뜻밖의 일이었다. 위소보 자신은 소나기에 식은땀이 흥건히 젖는 걸 느꼈다. 그는 속으로 자기 자신을 욕했다. 위소보, 이 후레자식아. 이번에야말로 너는 소현자에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너는 무공도 그만 못할 뿐 아니라 정신력에 있어서도 그를 따르지 못해. 그는 다시 생각을 돌렸다. 그는 황제이니 마음이 나보다 크겠지.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황제라면 그보다 더 나을는지 누가 알아? 얼마 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떤 시위가 알렸다. 오소보께서 황상께 문안을 드리러 오셨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들어오라고 해라. 오배는 휘장을 걷고는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오소보 마침 잘 왔소. 이 10여 명의 소태감들은 씨름을 배우고 있소. 소문에 들으니 그대는 만주 용사 가운데 무공이 제일 간다고 하더구려. 그대가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는 게 어떻소? 오배는 미소했다. 황상께서 흥미를 느끼신다면 소신은 응당 힘을 써보겠습니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소계자, 너는 밖에 시위들에게 물러가 쉬도록 전해라. 그리고 부르지 않을 때는 시중들 것도 없다고 해라. 그리고 그는 빙그레 웃으며 오배에게 장난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위소보는 그 표정을 보고 껄껄 웃었다. 위소보는 걸어나가 분부를 했다. 강인은 나직이 말했다. 오소보, 그대가 나에게 한나라 사람들의 책을 읽지 말라고 한 말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오. 우리는 역시 이 서재에서 씨름이나 하면서 노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거든. 하지만 남이 그러한 기척을 알면 부끄럽지 않겠소? 만약 황태우께서 아신다면 또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다그칠 것이요. 오배는 크게 기뻐서 연달아 말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상의 그와 같은 생각은 정말 고명하십니다. 한나라 책은 읽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위소보는 서재로 들어와 말했다. 시위들은 황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물러갔습니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참 잘했다. 우리들끼리 놀아보자. 너희 태감들은 두 사람씩 6쌍으로 나누어 시합을 해보아라. 12명의 소태감들은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허리띠를 제법 졸라매더니 6조로 나누어서 서로 어우러졌다. 오배는 빙글빙글 웃으며 그 모양을 지켜보았다. 소태감들의 솜씨가 평범한 것을 보고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인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의 차를 마신 후 말했다. 오소보, 이들의 재간이 그럴듯하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보기에는 무난하군요.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대와 비한다면 천지차이지. 그리고 약간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찻잔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 부르짖었다. 어이쿠. 오배는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황상.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뒹굴던 태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의 팔을 쥐거나 손을 잡고 늘어졌다. 한 명의 태감은 허리를 얼싸안았고 한 태감은 다리를 붙잡았다. 그들은 일시에 공격을 한 것이었다.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오소보 조심하시오. 오배는 소년 황제가 소태감들에게 지시하여 그 재간을 시험해 본다고 생각했다. 빙그레 웃고 두 팔을 한번 휘두르자 4명의 소태감들이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몸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혹시나 소태감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오소보는 왼쪽 다리를 들어 뒤로 슬쩍 걷어찼다. 그러자 2명의 소태감이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소태감들은 황상이 만약 진다면 모조리 참수하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 그의 허리와 다리를 꼭 붙잡았다. 위소보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한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오배는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화가 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소태감들은 너무 무례하구나. 그는 왼팔을 들어 3명의 소태감들을 밀어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위소보의 주먹이 그의 가슴을 쳤다. 위소보는 2번이나 암습을 가했는데 그 수법은 상당히 빠른 편이었으나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얻어맞은 오베는 급소를 맞았으나 끄떡도 없었다. 오베는 자기를 암습한 사람이 바로 황제가 신복하는 태감인 것을 보고 은연중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 태감을 시켜 자기를 사로잡으라고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왼손을 뻗어 위소보를 내려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가쿠공공의 초식을 써서 왼손으로 오베의 얼굴 앞에 내밀고 2번 흔들었다. 오베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쿵 하고 가슴을 채이고 말았다. 그런데 비명을 지른 사람은 위소보였다. 그의 가슴을 걷어찼으나 담장을 걷어찬 듯 자기의 발이 아프고 저려왔던 것이다. 오베는 그가 잇따라 살수를 펼치자 놀람과 분노를 함께 느꼈다. 황제가 무슨 뜻이 있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소태감들이 덤벼드는 것보다 위소보를 먼저 처치하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태감들은 그의 허리를 잡거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한두 명을 떨쳐버리면 나머지 소태감들이 붙잡고 늘어지곤 하는 것이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오소보,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대가 질 것 같군. 오베는 힘을 주어 위소보를 내려치려고 했다. 이때 강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와 장난을 친 것이군. 어린애들과 똑같이 싸울 수는 없는 일이지. 그는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위소보의 어깨를 내려쳤다. 이 한 주먹에 일성의 힘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역시 그는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다. 과거 그는 명나라 군사와 싸우게 되었을 때 2손으로 명나라 군사들을 잡아서 사방으로 던지며 질풍처럼 전쟁터를 누볐던 적이 있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군관들은 낙엽처럼 나가떨어지지 않았던가. 위소보는 몇 달 동안 얼렁뚱땅 무공을 배웠을 뿐이고 또 어린애였다. 소태감들이 도와준다고 하나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 한 대를 얻어맞은 위소보는 휘청하고 쓰러졌다. 그는 그 자세로 오베의 허리를 걷어찼다. 오베는 웃으며 말했다. 너 꼬마 녀석은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위소보의 등을 살짝 밀었다. 위소보는 퍽 쓰러지며 비수를 뽑아들었다. 그는 오베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오베는 그의 손에 한 자루 비수가 들려진 것을 보고 놀라서 부르짖었다.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난 칼을 들고 당신은 맨손으로 우리 싸워봅시다. 오베는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칼을 거두어라. 황상 앞에서는 흉기를 사용해선 못 써.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려놓죠. 그리고 몸을 수그리며 비수를 신발 속에 다시 꽂았다. 이때 소태감들이 여전히 오베를 붙들고 늘어졌다. 위소보는 갑자기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몸으로 오베에게 부딪혀왔다. 그 순간 그는 비수를 뽑아들고 오베의 배를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오베가 민첩하게 몸을 움츠리게 되자 그 칼은 오베의 허벅지를 찌르게 되었다. 오베는 한 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며 2손으로 3명의 소태감을 던지고 위소보의 목을 껴안았다. 강인은 위소보와 소태감들이 오베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형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베의 등 뒤로 돌아가서 비수를 뽑아들고 그의 등을 찔렀다. 오베는 갑자기 등이 아픈 것을 느끼고 즉시 등의 근육을 움츠렸다. 강희의 한 칼은 비틀어져 급소를 찌를 수 없게 되었다. 오베는 위소보를 내던지고 몸을 돌렸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바로 강희 황제가 아닌가. 오베는 어리둥절해졌다. 강희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오베는 크게 한 소리 부르짖었다. 끝내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는 강희를 때리려고 했다.
강희는 몸을 날려 피했다. 오배는 두 명의 소태감을 붙들어서 그들의 머리를 부딪히도록 만들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소태감들은 두개골이 부서져 축 늘어졌다. 오배는 왼손의 주먹으로 한 명의 소태감 가슴을 내질렀고 오른발을 잇따라 걷어차서 네 명의 소태감이 나가떨어져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네 명의 소태감들은 하나같이 뼈가 부러져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곧이어 그는 왼발로 오른쪽 발을 붙잡고 있는 소태감의 배를 걷어차자 소태감은 즉시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다. 삽시간에 8명이나 죽이게 된 것이었다. 나머지 4명의 소태감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위소보는 비수를 들고 오배에게 달려들었다. 오배가 왼손을 내뻗자 그 순간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을 얼굴에서 느꼈다. 숨이 막혔다. 재빨리 비수를 들어 그의 팔을 노리고 찌르자 오배는 손과 팔을 비스듬히 치켜 비수를 피하더니 곧이어 주먹을 쥐고 위소보의 왼쪽 어깨를 내려쳤다. 위소보의 몸이 탁자 위를 가로질러 향로가 있는 곳으로 날아 떨어졌다. 향로 안에 먼지가 자욱이 떠올랐다. 강희는 시종 매우 침착했다. 팔개 유룡장을 펼쳐 오배와 지구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강희의 이 장법은 대단치 않았다. 오배같이 천성의 실력을 타고난 맹장을 상대로 할 수는 없었다. 오배는 그에게 등이나 얼굴을 얻어맞게 되었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왼발을 뻗어 강희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강희는 서 있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오배는 우레와 같은 호통 소리를 내질렀다. 모두들 함께 죽자.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강희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다. 강희는 위소보와 매일 시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방 안에서의 임기응변은 무척 익숙하고 민첩했다. 그는 오배가 주먹을 휘두르자 즉시 몸을 굽혀 탁자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오배는 왼발을 들어 탁자를 차서 뒤쪽으로 밀고 오른발을 잇따라 들어 강희의 몸을 걷어차려고 했다. 벼랑간 먼지가 날아오르는 가운데 두 눈에 잿가루가 마구 들어왔다. 오배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비벼댔다. 그리고 적이 이 기회를 틈타 대들까봐 오른쪽 발을 들어 앞으로 재빨리 내찼다. 위소보가 사태가 위급한 것을 보고 향로에서 재를 쥐어 오배에게 뿌렸던 것이다. 향로의 재는 고운 가루라서 오배의 두 눈으로 들어가 눈동자를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그 순간 오배는 왼팔이 뜨끔한 것을 느꼈다. 위소보가 비수를 던졌는데 가슴에 급소를 찌르지 못하고 그의 팔에 꽂힌 것이다. 서재 안은 의자가 뒤집어지고 탁자가 쓰러져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위소보는 오배의 등 뒤에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황제가 평소 앉았던 의자였다. 그는 즉시 힘을 다해 향로를 쳐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그의 뒷머리를 겨냥해서 내려쳤다. 이 향로는 당나라 때의 물건이었다. 적어도 30근은 되었다. 오배는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으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쿡 하는 소리와 함께 오배는 몸을 흔들거리더니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 향로는 깨어지고 말았는데 오배의 머리뼈는 부서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강희는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소계자, 정말 멋진 솜씨다. 그는 이미 우군과 밧줄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쓰러져 있는 탁자에서 우군과 밧줄을 꺼내더니 위소보와 함께 오배의 손과 발을 묶었다. 위소보는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손과 발이 떨렸다. 밧줄을 묶는데도 전신이 떨려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강희와 서로 쳐다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오배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충신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와 같은 음모로 나를 해치다니 나는 죽어서도 보복을 하겠다. 위소보가 호통을 쳤다. 너는 역모를 꾸민 것이다. 칼을 지니고 서재로 들어왔으니 만번 죽어 마땅하다. 오배는 부르짖었다. 나는 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 위소보는 호통을 쳤다. 내 몸에서 분명히 두 자루의 칼이 나왔다.
등에 한 자루 있고 팔에 한 자루 있었는데도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억지를 썼다. 오배로서는 말로써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오배는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았고 손과 팔은 칼에 찔려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 치명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상태는 가볍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는 고함을 질렀다. 강인은 12명의 소태감 가운데 모조리 죽고 4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다. 너희도 친히 보았겠지. 오배 녀석은 역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4명의 소태감들은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게 되었으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다. 한 소태감이 재빨리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너희들은 나가거라. 나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강친왕 걸서와 세객도 2사람을 불러들이도록 해라. 조금 전의 일은 한마디도 들먹이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누설을 했다가는 너희들은 목이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4명의 소태감이 대답을 하고 나갔다. 오배는 여전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억울하다. 억울해. 황상이 친히 고명 대신을 죽이려 하다니. 선왕께서 아신다면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인은 안색을 굳히고 말했다.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지 못하도록 하게. 위소보는 대답하고 왼손을 뻗어 오배의 코를 쥐었다. 오배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자 위소보는 오른손으로 그의 팔에 꽂혀 있었던 비수를 뽑아들고 그의 입안에 집어넣고 마구 찔렀다. 그리고 땅바닥에 2움큼의 향로제를 집어서 그의 입속에 쳐넣었다. 오배의 목에서 헉헉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위소보는 다시 그의 등에 꽂힌 비수를 뽑아서 한 쌍의 비수를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다.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즉시 칼을 뽑아 몇 번이라도 찌를 참으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강인은 대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오배의 건장한 체구와 얼굴 가득히 피로 물들인 흉측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놀람과 두려움을 느꼈다. 조금 전의 행동이 너무 위험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와 소계자가 그동안 무공을 배웠으니 힘을 합하고 12명의 씨름을 배운 소태감을 보탠다면 반드시 오배를 처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나 진짜 용사를 만나게 되자 12명의 어린 태감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기와 소계자의 무예도 결코 고명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만약 소계자가 죄를 뿌리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은 오배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말았을 거다. 오배란 녀석은 태왕태후와 황태후마저도 해쳤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궁정의 대신들과 시위들은 모두 그의 신복들이니 오배란 녀석이 사사로이 어린 군주를 세운다 해도 감히 나서서 그의 죄를 따질 사람이 그 누구이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크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한참 후 4명 소태감의 부름을 받고 강친왕과 세객도가 들어왔다. 2사람은 서재로 들어오자마자 시체가 널려 있고 곳곳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부르짖었다. 황상께서는 만안하십니까? 강인은 말했다. 오배는 대형무도하게도 칼을 들고 궁 안으로 들어와 짐을 해치고자 했다. 다행히 조상께서 보호하시고 상승감의 소태감인 소계자가 소태감들과 더불어 완강히 역적에게 함거하여 끝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 선처할 것인지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강친왕과 세객도는 평소 오배와는 좋지 않은 사이였다. 오배로부터 배척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궁 안에 이와 같은 병고가 있게 되자 놀람과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재차 그들은 황제에게 문안을 드렸다.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한 점에 크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다행히 황제께서는 하늘같이 높은 복을 타고났고 또 신들이 보호하시어 오배의 흉측한 계책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치하를 했다. 강인은 말했다. 짐을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은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되면 태왕태후와 황태후께서 놀라게 될 것이고, 소문이 나게 된다면 오히려 한나라 백성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요. 오배는 지극히 큰 죄를 지은 자로서 오늘 일이 아니라도 주살할 예정이었소. 강친왕과 세객도는 머리를 조아렸다. 예,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의심을 했다. 오배란 녀석은 무서운 힘을 타고난 몸으로 우리 만주의 제일 용사인데 정말 황제를 찔러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어쩌다가 몇 명의 소태감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이 가운데는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 두 사람은 오배가 중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사정이야 어떻든 따질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황제께서 그와 같은 말을 하시는데 누가 감히 더 묻겠는가? 강친왕은 말했다. 황상께 알립니다. 오배 녀석의 패거리가 무척 많으니 반드시 일망타진하여 다른 병고가 없도록 방비해야 합니다. 색대인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황상을 돌보시도록 하고 한 걸음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신은 내려가 성지를 전하여 오배 일당을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황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좋소. 강친왕은 물러갔다. 세객도는 자세히 소계자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소공공, 그대가 오늘 황상을 지킨 공로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 타고난 복이죠. 저희들 소신이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강인은 위소보가 공을 내세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전 싸움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들먹이지 않은지라 속으로 무척 감탄했다. 그는 자기가 친히 손을 써서 오배의 등을 한 칼로 찌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황제의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위소보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소계자의 오늘 공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나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태감이다. 선대부터 엄하게 법규를 정해 태감으로 하여금 정사를 보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에게는 많은 은자를 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강친왕은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신속했다. 얼마 후 그는 몇 명의 믿을 수 있는 왕궁 대신들을 데리고 와 문안을 드리게 했다. 그리고 오배의 일당을 거의 모조리 사로잡았으며 궁 안의 시위들을 궁 밖으로 쫓아보냈으니 황상께서 달리 믿을 수 있는 시위를 뽑아서 어가를 호위하도록 했다. 강인은 무척 기뻐하면서 말했다. 매우 수고가 많았소. 몇몇 친왕과 패륵 그리고 문무 대신들은 8명의 소태감들이 두개골이 깨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뼈가 부러져 죽은 참상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일제히 오배의 대형 무도함을 통렬히 매도했다. 즉시 형부상서가 친히 오배를 압송하여 감금했다. 왕공 대신들은 황제가 무사한 것을 치하하고 물러가 오배의 죄를 다스릴 것을 상의했다. 강친왕은 강희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당부했다. 황상께서는 인자하시고 효성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태왕태후와 황태후께서도 놀라시리라 걱정을 하셨소이다. 오배의 이 대형 무도한 짓을 들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평소 정사를 자기 멋대로 처리한 죄상을 일일이 열거하면 될 것입니다. 왕공 대신들은 일제히 성덕을 칭송했다. 황제를 찌르려고 했던 오배의 행위는 큰 역적죄였다.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전가족과 일당과 일족들도 무사하기를 바랄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처리되자 연루된 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적어도 1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강인은 오배가 날뛴 것은 가증스럽게 생각했으나 함부로 그에게 죄명을 씌우려 하지 않았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날 오배를 사로잡게 되자 왕공 대신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강희에게 많이 공손해지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강희는 이때서야 황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위소보는 한쪽 모퉁이에 움츠리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저 녀석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퍽 착해. 대신들이 물러간 후 세객도는 말했다. 황상, 서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황상께서는 침공으로 가셔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친왕과 세객도가 그를 모시고 침공으로 향하게 되었다. 위소보는 자기가 따라가야 하는지 몰라 망설였다. 이때 강인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강친왕과 세객도는 침공 밖 수백 걸음을 두고서 물러갔다. 황궁의 내원에는 공주, 귀빈 외에 태감과 궁녀를 제외하고는 외부의 신하들이 발걸음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위소보는 강의를 따라 들어갔다. 원래 황상의 침실은 금빛이 찬란하고 곳곳에 비취와 백옥을 박았으며 벽에는 적어도 야명주가 2, 3천 알은 박혀 있어 방에 불을 켤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침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한 칸에 흔히 볼 수 있는 방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이불, 요, 베개 등이 노란 비단으로 만들어져 용봉과 꽃무늬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위소보는 그와 같은 환경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생각했다. 우리 양주 여춘원의 방안보다 별로 나을 게 없구나. 강인은 궁녀가 올린 한 그릇의 삼탕을 마시고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소개자, 너는 나를 따라 황태후를 뵈러 가자. 이때 강인은 아직도 혼례를 올리지 않은 몸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침궁과 황태후가 거처하는 잔영궁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황태후의 침궁에 이르게 되자 강인은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고 위소보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위소보는 한참 동안을 기다렸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해로공의 대자대비천 엽수를 배웠고 황상께선 8개 유룡장을 배웠다. 그러나 오늘 오배와 싸우게 되었을 때 천엽수고 유룡장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역시 소백룡 위소보가 향로에 재를 뿌려서 성공했다. 향로에 재를 뿌린다는 것은 비열한 수단이라 했지만 크게 성공한 게 아닌가. 따라서 그런 무공들을 더 배워봤자 별로 소용이 없고 황궁에서 언제나 태감으로 가장하고 소현자에게 절이나 꾸벅꾸벅하는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오배는 이미 잡혔고 소현자도 나에게 도움을 청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일 나는 궁에서 빠져나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는 어떻게 궁을 빠져나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명의 태감이 다가오더니 웃으며 말했다. 계형제, 황태후께서 들어와 절을 하라시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제기랄, 또 큰 절을 해야 하나? 빌어먹을 황태후는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지? 그러나 공손히 대답했다. 예. 그리고 그는 태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두 곳의 마당을 지나자 태감은 문이 휘장이 쳐진 곳을 향해 부르짖었다. 태우께 알립니다. 소개자께서 뵈러 왔습니다. 가볍게 휘장을 들치며 위소보에게 가리켜 보였다. 위소보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맞은편에 또 발이 쳐져 있었다. 그 발은 진주를 꿰어 만든 것이었다. 부드러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한 명의 궁녀가 주렴을 밀었다. 위소보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니 30세 되는 귀부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희제는 바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앉아있는 그 여인이 황태후라 생각하고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황태후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위소보가 일어나자 말했다. 황상의 말을 듣건대 오늘 너는 역적 오배를 사로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태우께 아뢰입니다. 저는 충성으로 주군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황상께서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시면 소신은 성질을 받들고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소신은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소보는 궁에서 세월을 보낸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공을 할 때 태감들에게 궁 안과 조정의 규칙을 들어서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군이 가장 꺼리는 것은 신하들이 공을 내세우는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로가 크면 클수록 아무 공로도 없는 것처럼 해야만 주군이 좋아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공을 세우고 건방진 빛을 보이게 된다면
살신지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주군의 혐오감을 받게 된다면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이미 터득한 바였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하자 황태우는 매우 흡족해했다.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구나. 소보라는 지위에 올랐고 1등 총무공의 봉해진 5배보다도 낫구나. 황상, 저 아이에게 무슨 상을 내렸으면 좋겠소? 강인은 말했다. 태우께서 분부하십시오. 황태우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는 상승감에서 일을 보지만 아직도 품급이 없지? 해로공이 오품이었지? 해로공이 오품이니 너에게 육품의 품급을 내려 수령태감으로 올려주겠다. 그러니 황상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해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빌어먹을 육품이고 칠품은 고사하고 나에게 일품의 태감을 시킨데도 나는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 잔뜩 웃음기를 띠고 큰절을 하며 말했다. 황태우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황상의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청나라 궁전에 정해진 사례에 따르면 궁중의 총관태감은 모두 14명이었다. 부총관은 모두 8명인데 수령태감은 189명이나 되었다. 태감들의 수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청나라 초기에는 1000여 명이었고 그 후에는 2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직위가 있는 태감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사품이었고 가장 낮은 사람은 팔품이었다. 보통 태감들은 품급이 없었다. 위소보는 품급이 없는 태감에서 껑충 육품으로 뛰어올랐으니 궁중에선 보기 드문 영광이라 할 수 있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라. 위소보는 잇따라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뒤로 걸음을 옮겨 물러났다. 궁녀가 주렴을 쳐들었을 때 그는 몰래 황태우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안색은 지극히 창백하고 그녀의 눈초리는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으며 살짝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황태우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니 이상하구나. 아, 그렇군. 그녀의 남편이 죽었으니 낙이 없을 게 당연하지.